위클리 브리핑 투자 전략 들어왔습니다. 계속 매주 주말마다 이슈들이 많이 발생해서 특히 관세 이슈가 계속 좀 업데이트가 되는 분위기라서 이 얘기 중심으로 한번 끌어가 보고요. 물가와 관련된 리스크는 또 어떤 내용인지 두 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성훈 연구원 그리고 김유미 투자전략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이성훈 연구원께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상호관세라는 내용입니다. 요게 저는 조금 생소한 내용이고 아마 투자자분들도 요건 또 어디서 나온 거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어떤 내용인지 좀 정리를 먼저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상호관세는 네. 보편관세가 이제 그냥 전체 품목에 일괄적으로 이제 관세율을 동일하게 이제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내용이면 상호관세는 무역 상대국이 우리한테 이제 부과한 만큼 똑같이 이제 부과를 하겠다라는 이제 내용인데. 네. 그 지난주 주말에 이제 트럼프가 일본 총리와 이제 정상회담에서 이 상호관세 방침을 시사를 했고 이게 사실 가장 공정한 이제 무역 관행이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네. 실제로 이거를 이제 부과를 하겠다라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좀 업데이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단 11일이랑 12일에 상호관세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것이다라고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오늘 오전에 좀 발표된 내용이 미국이 이제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좀 부과할 예정이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또 이제 글로벌 이제 금융시장은 좀 관세에 대한 좀 민감도를 좀 높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게 말이에요. 다만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뭐 지난 이제 멕시코, 캐나다 사례를 좀 보시다시피 아무래도 이제 무역 상대국들은 좀 협상 쪽으로 조금 더 이제 초점을 맞춰서 대응을 하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 네. 막 이전처럼 이제 보복 관세 등과 같이 더 변동성이 확대되는 요인은 조금 제한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이게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좀 궁금한 게 말씀하신 대로 상대국이 이런 관세를 했을 때 미국도 똑같이 그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내용이 뭐가 그렇게 좀 뭐 위협적이고 그런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뭐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사실 네. 그 미국이 보통 이제 다른 국가들이 평균적으로 관세율을 더 높게 책정을 하고 있고 미국은 이제 상대적으로 적은데 네. 이게 사실 미국 다른 국가들이 부과하는 만큼 이 관세율이 다 평균적으로 올라가면 네. 사실 전체적으로 글로벌 교역량 자체가 좀 둔화되거나 뭐 수요 같은 게 이제 둔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게 전체 무역 통상적인 측면에서 조금 수요가 둔화되는 부분이 가장 리스크 요인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네, 일단 그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원래 더 관세가 또 있었는데 그러니까 뭐 보편 관세도 들어갈 건데 거기다가 이제 또 상호 관세까지 들어가면 이게 계속 뭐 보복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네. 그런 것도 좀 걱정하는 게 맞나요? 네, 충분히 걱정을 할 만하고요. 실제로 지난 2018년 3월에도 네. 똑같이 3월 22일인가 그때쯤에 미국이 정확히 철강이나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를 시작을 하면서 그게 무역 스타트였어요? 분쟁이 시작이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제 그 부분이 좀 오버랩 되면서 당분간은 좀 단기적으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이게 지난번과 같이 계속 말 그대로 말씀해 주신 대로 보복 관세 이런 식으로 이제 악순환 루프를 타는지 그게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그런 조짐이 나타나지는 않는다라는 부분이 좀 약간의 안도 요인 정도로 해석할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증시를 하락시킨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대표적으로 또 관세 얘기가 다시 나왔고 그리고 상호 관세라는 조금은 여러분들께 생소한 개념이 좀 등장을 한 것 같아서 이 얘기에 대해서 들어보니까 일단은 충분히 시장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재료임은 맞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온 게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어느 부분에서 어느 섹터에서 좀 더 강화가 될지에 대해서 그리고 또 어느 나라들에게 확실하게 이게 적용이 될지에 대해서도 하나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불확실성이 조금 커졌다 정도로만 보고 앞으로 나오는 얘기들을 좀 확인해 봐야 될 텐데 이게 사실 일주일 전으로 시계 돌려보면 또 똑같았거든요. 그때도 관세 리스크 있었다가 화수목에 조금씩 완화되면서 분위기가 또 개선되고 그런 모습이 있었어서 이번에도 좀 그런 쪽으로 베팅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트럼프의 진짜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여기서 어떤 투자 전략 가져가야 되는지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네, 일단 트럼프는 취임 직후에 일단 관세에 좀 초점을 맞춰서 정책 행보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네. 크게 이제 경제 공약을 좀 살펴보면 뭐 감세나 뭐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뭐 정부 비용 효율화 같은 부분이 있는데
그 외에 이제 관세에 좀 초점을 맞추는 게 사실 그 외에 이제 감세와 같은 부분들은 의외의 절차 부분들이 있어서 단기적으로 좀 시행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관세 정책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도 이제 의외 절차가 필요하긴 하지만 뭐 이제 이전에 봤다시피 국가 이제 비상경제권한법이라든가 좀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해서 단기적으로 좀 위험용 수단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조금 이 관세에 조금 더 전략적으로 수단으로서 활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따라서 이게 협상용 수단이냐 협상용 수단이 아니냐라는 이제 논란이 계속 분분한데 그렇죠. 네. 취임 직후에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현재로서는 약간 위험용, 협상용 수단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더 많다라고 전략적인 보고 있고. 카드.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감안한다면 실제로 아직까지 입법이 완료가 되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4월 1일까지 이제 상대국에 대한 이제 무역 불공정 관행 조사가 좀 나타날 예정입니다. 이 전까지는 계속 했던 것처럼 이제 선 부과를 하고 이후에 이제 협상하거나 뭐 유예를 한다는 식의 그런 수순을 밟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증시 입장에서도 낙폭이 확대됨과 동시에 또 낙폭이 되돌리고 이러한 등락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4월 1일 참 매일매일 트레이딩 하셔야 되는 우리 투자자분들에겐 4월 1일이 너무 길게 느껴질 것 같기는 한데 뭐 어쩔 수 없죠. 미국의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영향력이 엄청 크니까요. 계속 이런 불확실성과 변동성 안에서 우리는 좀 파도를 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관세, 상호관세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를 하락시킨 요인이 몇 가지가 좀 더 있었거든요. 첫 번째로는 이제 고용보고서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매달 초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라서 이것도 한번 질문을 준비를 해봤는데 혹시 우리가 체크해볼 만한 포인트 있었나요? 네, 사실 지난주에 이제 금요일 고용 발표에 좀 관심도가 주목이 됐는데 사실 고용은 조금 뭔가 묻힌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고용 내용부터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신규 고용 같은 경우에는 14.4만 명 증가하면서 예상치 이제 소폭 하회했는데 그 지난해 이제 11월과 12월에 대한 고용이 조금 상향이 조정되면서 고용 시장이 약간 견조하다라는 부분을 재확인했습니다. 근데 왜 이게 고용 지표가 좀 시장의 중립적인 재료 수준에 이제 그쳤냐라고 한다면 이번 고용 지표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일시적인 이제 통계 조정이 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뭐 기업 조사의 연례 벤치마크 조정이나 아니면 이제 가계 조사에서 이제 연례 인구 추산지 재평가라는 게 있는데 이게 예를 들면 실업률을 이제 산정을 할 때 경제 활동 인구 대비 실업자 수로 이제 실업률을 산정을 하는데 이게 일시적으로 그 모수인 분모인 이제 경제 활동 일구가 상향 조정이 되다 보니까 지난달에 이제 실업률이랑 이번 달 실업률이 비교가 불가능하니까 애매하네. 증시 입장에서 이번 달은 조금 고용 지표는 그냥 넘어가자라는 약간 반응이 좀 나타난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이후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관세나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 이런 부분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증시가 좀 급락하고 국채 금리도 좀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절적으로 그럼 1월의 고용 보고서는 뭐 매년 크게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는군요. 약간 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11월과 12월에 어떤 모수가 좀 조정이 되다 보니까 비교가 어렵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숫자나 실업률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예민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고 여기까지는 이제 지나간 내용들인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물가가 이번 주에 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들어서 이 얘기를 그 팀장님이랑 들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그 물가 지표 발표가 되기 전에 조금 사람들을 긴장시켰던 게 말씀하셨던 그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이었거든요. 이게 4.3%까지 올라왔는데 제가 그 뉴스에서 보기로는 이렇게 전달 대비 기대 인플레이션이 1% 넘게 상승한 게 뭐 14년 만에 처음인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보통은 우리가 아무리 높아봐야 뭐 0.5%포인트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높게 나타났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가게나 사람들이 이 관세가 진짜 인플레이션을 올릴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심리가 굉장히 확산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실 걱정했던 게 그거잖아요. 관세 그 자체만으로도 걱정이 되지만 결국에 미국의 물가를 올려서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를 계속 미룰 수 있다 이런 걸 걱정을 했던 건데 그 리스크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지금 좀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게 지표로 확인이 된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사실 이 소비 심리 같은 경우에는 미시간 소비 심리는 사실은 떨어졌거든요. 그래요. 근데 문제가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갔다는 말은 사실 트럼프 정부가 출범되고 나서 뉴스플로에서 제일 많이 했던 게
인플레이션 압력이 올라간다. 이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서베이 지표상에서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반영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부분들은 그러면 이 심리라는 부분들이 실제로 지표로 반영이 될 것이냐, 네. 물가 지표로 반영될 것이냐라는 부분들은 사실 이제부터 발표되는 물가 지표를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겠네요. 이게 기대 인플레이션이다 보니까 뉘앙스가 좀 다르잖아요. 물가 그렇죠. 실제 맞아요. 물가 지표는 실제 물가를 계산해서 나오는 거고 기대 인플레이션 예상치, 전망치이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대로 이번 주에 이제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이게 좀 더 중요할 것 같기는 해요. 시장이라든지 저희 투자전략팀에서 보고 계시는 전망들이 좀 궁금합니다. 이게 블룸버그 컨센서스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물가 지표를 볼 때는 그냥 CPI 상승률 하나하고 네. 에너지하고 이제 식품을 제외한 근원 물가 이 두 가지를 그쵸, 보는데요. 블룸버그 컨센서스를 보면은 CPI 상승률이 전월보다 그러니까 0.4에서 0.4%로 소폭 둔화될 걸로 보고 있고요. 전년 동월비 기준으로 보면은 사실은 지난달하고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2.9%. 근데 근원 CPI 같은 경우에는 전월비 기준으로 보면은 헤드라인은 소폭 둔화됐는데요. 네. 근원 물가는 오히려 0.2에서 0.3%로 소폭 올라가는 걸로 보고 있어요. 근데 그래요. 전년 동월비로 보시면 3.1%로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애매하죠? 그러네요. 굉장히 얘는 올라가고 내려가고. 네. 네, 그러면 어떤 부분들에 시장이 초점을 맞출 거냐라고 보면은 사실 이 컨센서스에 부합했느냐 아니면 상회했느냐 아니면 하회했느냐가 가장 중요할 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지금 이미 지난주에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들이 굉장히 경계감들이 높기 때문에요. 그러네요. 시장 컨센서스를 약간 부합한다라고 하면은 아마 시장은 조금 긍정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문제는 네. 상회하면 지금 트럼프가 지금 상호관세까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좀 더 클 거라고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블룸버그 예측치로만 따지면 아직까지는 관세의 영향이 물가에 막 결정타로 작용하지는 그렇죠.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정도로만 나와주면 시장이 안도할 수 있는데 혹시라도 조금 그 비껴나가게 된다면 그런데다가 지금 그 심리까지 둔화되어 있고 악화되어 네.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되면 이거 관세 리스크가 진짜 그렇죠. 맞아요.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계시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이게 그 자본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가 좀 중요한데 금리라든지 달러가 최근에 이제 고점 갔다가 그렇죠. 좀 내려오는 느낌이긴 하거든요. 맞아요. 네. 저희는 결론 말씀드리면 네. 지난해 연말처럼 그렇게 금리나 달러가 급등세를 보일 거라고 생각하진 않고 있어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네, 상당 부분 트럼프의 최악의 시나리오를 반영한 레벨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부터는 이제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하고 그걸 확인하는 과정은 좀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들쑥날쑥하겠네요. 그렇죠. 맞아요. 급등세가 난 게 아니라 현 레벨에서 오르락 내리락을 하면서 네. 사실 1분기 때 상단을 형성하는 과정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왜 이러냐면은 트럼프가 그러면 최악의 시나리오로 전개될 거냐라고 봤을 때 이걸 보면은 항상 이거죠. 선 관세하고 네. 후협상. 네. 관세라는 게 이제 수단이냐 목적이냐라고 했을 때 목적이면 이게 문제가 되는데요. 그렇죠. 수단이라고 그러면은 트럼프도 시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요. 경제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 부분들을 시장이 학습 효과가 되는 과정들이 좀 필요해서 이 부분 동안에는 단기적으로 달러나 금리가 올랐다 내렸다 들쑥날쑥 하겠지만은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이 트럼프에 대한 관세 부분들의 부정적인 영향이 최악으로 흐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제 2분기로 가면 서서히 내려가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단이냐 진짜 목적이냐에 따라서 그렇죠. 확실히 그 큰 그림에서 대응 전략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네. 지금까지는 수단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본인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갖다 쓰는 그런 방법, 그렇죠. 전술 중에 하나로 보이는데 이게 또 뭐 언제 바뀔지도 모르고 그렇죠. 그 사람 속내를 저희가 뭐 명확하게 알 수가 없다 네. 보니까 1분기 동안은 그 변동성 장세를 조금 더 견뎌야 하는 그렇죠. 고금리와 강달러로 인한 유발되는 그 조정장을 계속 견뎌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일단 보고 계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면 뭐 넓게 보면
예. 그렇죠. 1분기가 또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네요. 맞아요. 오히려 그럴 시장에서는 만약에 좀 최악의 시나리오 가정하면은 다 안 좋다라고 하겠지만 그쵸. 그 안에서도 사실은 수혜 종목도 찾고 업종도 찾는 이런 움직임들은 기본적으로는 이 부분들의 리스크가 점차적으로 해소될 거다라는 게 깔려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 얘기로 마무리를 좀 지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번 주에 그 일정들을 저희가 사실 앞에서 대부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혹시 저희가 빼놓은 일정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일단 말씀해주신 대로 일단 물가 지표가 가장 중요한데요. 예. 뭐 그 외에 이제 살펴볼 지표는 뭐 이제 소매 판매,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 정도 이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 외에 이제 12일 날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3월 FOMC나 뭐 관세가 이제 인플레이션에 미칠 영향 그런 스탠스를 좀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중요할 것 같다라고 그러네요. 보고 되게 있고. 중요하겠네요. 그 외에 이제 뭐 수급적인 이벤트로서 이제 MSCI 분기 리뷰가 이제 2월 11일에 이제 발표가 되는데 이게 사실 장 마감 동시 호가에 이제 관련된 수급 변동성을 좀 확대시킬 요인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들은 좀 매매 일정에 좀 참고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결국에는 또 관세와 관련해서 특히 상호 관세와 관련해서 10일, 12일에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요 스케줄 하나 봐야 되고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던 물가 지표 스케줄 하나 봐야 되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 하자면 경기 지표 뭐 소매 판매라든지 산업 생산 봐야 되는데 거기에 또 파월까지 들어와 있으니까 결국 걱정했던 거 그대로 쭉 가져가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요럴 때도 또 기회가 있는 업종들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네, 요거는 맞습니다. 간단하게 이번 주에 그럼 주목할 만한 업종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짚어볼까요? 사실 그 지난주와 이제 비슷한 흐름을 조금 가져갈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이제 업종 측면에서 조금 세 가지 변수라고 한다면 네. 그 이제 딥시크 모먼트와 그리고 이제 트럼프 관세 그쵸.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개별 종목들의 이제 실적 시즌 이 세 가지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딥시크에 대한 파급 효과 자체도 현재 이제 AI 소프트웨어 관련주 주가만 보더라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괜찮아요. 있고 예. 트럼프 관세 노이즈도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뭐 반도체, 2차 전지, 가전, 뭐 자동차와 같은 이제 대형 업종주가 상대적으로 주가 상승에 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두 가지를 감안한다면 뭐 소프트웨어 같은 부분도 그렇죠. 뭐 딥시크랑 이제 연관도가 있고 상대적으로 이제 관세와 무관하다는 점에서 계속 주가 상승은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 외에 뭐 이제 엔터도 조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게 아니면 애초에 그냥 미국과 파트너십 자체가 어느 정도 유효한 업종들 최근에 뭐 주가가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출회됐지만 조선주가 이 대표적인 업종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방산이나 기계와 같이 사실 연초부터 이제 계속 주가 흐름이 좋았던 부분이 이번 주에도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언급해 주셨던 그 업종들이 저희가 지금 뭐 장을 보고 얘기한 게 아닌데 주말에 이렇게 제가 질문지 드려서 준비해 주신 내용인데 실제로 소프트웨어 네이버 지금 강하고요. 그리고 엔터주 중에 하이브, 조선주 중에 하나오션, 로봇주도 여기 있었는데 로봇주 중에는 유일 로보틱스 상한가 들어갔어요. 네. 오, 이거 뭐 예상하신 건가요? 아니 뭐 잘 어떻게 또 이게 다 맞아 들어갔네요. 네. 예, 공교롭게도 역시나 이 두 분의 어떤 능력치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위클리 브리핑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또 실적주들 계속 실적 발표를 할 테니까 이런 스케줄들도 잘 맞춰 가시면서 뭐 생각보다 이 관세와 관련해서 리스크가 크지 않다면 이번 주에도 또 해볼 만한 장세가 펼쳐지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함께한 위클리 브리핑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